1933년 미국 위스콘신 북부에서의 파업은 대공황 시기에 발생한 노동자 투쟁의 한 사례로, 특히 임금 삭감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일어난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벌목 산업과 제재소와 같은 산업이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파업이 전개되었습니다. 주요 배경: 대공황의 여파. 1930년대 초반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위스콘신 북부 지역은 벌목과 목재 산업에 의존했는데 건축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여 노동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노동 환경과 임금 문제. 벌목 노동자들은 험난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일했고 작업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사측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추가적인 임금 삭감과 작업 조건 악화를 강요하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파업의 진행. 주요 파업 사건. 1933년 봄과 여름 위스콘신 북부의 벌목 캠프와 제재소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전미 노동조합 CIO 및 다른 지역적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요구사항: 기본 임금 인상, 작업 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 활동의 인정, 지역사회와의 연대. 위스콘신 지역사회의 일부는 노동자들을 지지했지만 일부 기업주들과 보수적인 지역 언론은 노동자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와 영향. 부분적 승리. 일부 벌목 업주와 타협이 이루어져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강화. 이 파업은 이후 위스콘신 지역의 노동조합 운동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뉴딜 정책 하에 노동자 권리 강화. 법안들의 1935년 와그너 법이 통과되면서 노동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적 노동운동의 영향. 이 파업은 1930년대 미국 북부 전역의 벌목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더 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적 의의. 1933년 위스콘신 북부 파업은 대공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쟁은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노동권 확립과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3년 위스콘신 북부 파업 더 깊은 분석. 위스콘신 북부에서의 1933년 파업은 단순한 지역적 노동 투쟁을 넘어 미국 전역의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당시 벌목 산업 중심지였던 위스콘신 북부는 대공황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느끼던 곳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적 생존뿐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화와 민주적 권리 확대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 벌목 산업의 특징과 노동자의 처지. 위스콘신 북부는 풍부한 산림 자원으로 인해 벌목 산업과 제재소가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계절적 고용 벌목 노동자들은 겨울철에 주로 일하며 여름에는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은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켰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작업장인 벌목지는 매우 위험하고 노동자들은 종종 안전장비 없이 작업해야 했습니다. 부상과 사망 사고가 흔했으며 보상 체계도 미비했습니다. 임금 문제. 1930년대 초반까지 벌목 노동자들은 하루 $12 수준의 저임금을 받았으며 대공황으로 인해 이마저도 삭감되었습니다. 1933년 파업의 전개 과정. 1933년 파업은 단일 사건이라기보다는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작은 파업들이 결합된 집단적 행동이었습니다. 파업의 촉발. 일부 제재소와 벌목 캠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추가 삭감되자 지역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직적 움직임. 당시 조직화된 노동조합은
거의 없었지만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가들과 전미노동조합 CIO의 지원을 받은 활동가들이 지역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대응 기업주들은 지역 경찰을 동원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고용해 파업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파업 주도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3.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지역사회의 반응. 일부 지역사회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며 지원했지만 경제적으로 벌목업주들에게 의존하던 다른 지역에서는 파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정부의 개입. 1930년대 초반에는 정부가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뉴딜 정책이 본격화된 후에는 연방정부가 점차 중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 파업의 성과와 한계. 성과. 임금 인상과 작업 조건 개선. 일부 캠프에서 임금 인상과 작업 조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요구를 일부 관철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이 파업은 지역적으로는 노동조합 설립의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조직화 물결에 기여했습니다. 한계. 지속적인 고용 불안 대공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폭력적 진압과 분열. 사측의 강경 대응과 일부 지역 공동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완벽히 단결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았습니다. 5. 이후의 영향. 1933년 파업은 이후 미국의 노동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5년 와그너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이는 위스콘신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산별 노동조합의 성장 벌목 산업처럼 조직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도 노동조합 결성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위스콘신은 산별 노조 산업별 노동조합의 주요 거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론. 1933년 위스콘신 북부 파업은 단순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 권리와 조직화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후 더 큰 노동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